우리 엄마는 화를 잘 내고 잘 울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우울해해서 나를 힘들게 했어요. 우리 엄마는 너무 깔끔하고 완벽주의라서 뭐든 자기 기준에 차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우리 엄마는 변덕이 심해요. 우리 엄마는 빨리 하라고 다그치거나 지나치게 꼼꼼해요. 중고등학생들에게 문장 완성 검사를 실시했을 때 묘사된 엄마의 모습입니다. 아이들 생각에 엄마가 우울증인 것 같다고 느끼는 모습이죠. 불안한 요즘 엄마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주부 우울증 문제는 이처럼 엄마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투영됩니다. 30, 40대 기혼 여성의 우울증을 주부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부들은 여성의 희생을 강조하는 결혼 문화와 육아, 부부관계, 경제적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죠. 특히 여성의 뇌는 우울증에 취약한데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성 4명 중 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남성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뇌의 구조적인 차이, 생리,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까지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죠. 그런데 주부들이 저 우울해요 하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드뭅니다. 스스로 자신의 우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이는 이도 많지 않죠. 그게 살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도 없고 뭐가 문제다 싶어도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면 묘한 죄책감이 드는 거죠.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은 주부도 아이의 문제를 상담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주부들의 짜증과 화에는 억울함이 내재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진단명 화병과 같은 맥락입니다. 맞벌이를 해도 집안일은 여전히 여자의 몫이고 시댁의 권력구조에서 며느리의 위치는 여전히 약자입니다. 게다가 공부부터 인성까지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웠느냐를 엄마의 성적표처럼 따지는 분위기도 불안을 키우죠. 이러니 아이 엄마들의 억울함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스스로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남편들도 육아와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대는 그렇질 못했죠. 제 경우만 해도 결혼 후에 매주 부모님 댁에 찾아뵙는 게 당연시 됐었고 부모님이 원하면 매일 전화드리는 걸 의무처럼 여기고 살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참 힘들었지만 애들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자녀들이 결혼했거나 결혼을 앞둔 우리 세대들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독립시키고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거죠. 잠시 얘기가 곁으로 흘렀네요. 아무튼 주부의 우울증, 엄마의 우울증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엄마의 우울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회복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죠. 우울증을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게 마련이죠.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무기력하다면 우울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부 우울증이 다른 우울증보다 심각한 것은 아이를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죠.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가 우울증을 방치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의욕이 없거나 수면 패턴이 심각하게 깨지거나 몸 여기저기가 아픈 신체적인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서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행히 우울증의 90% 이상은 완치된다고 하는군요. 항우울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치료법이지만 평소에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울증 예방과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살펴봅시다. 첫째,
아내, 엄마가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 전업주부는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 있다고 하고 맞벌이를 하는 주부는 아이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여성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내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삶의 의미를 자신에게서 찾고 삶의 주인이 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가족과 대화를 하자.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데 대화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기대했다가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실망도 더 커질 뿐이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일단 무엇이든 하자. 엄마의 일상이 무너지면 가족의 일상도 무너집니다. 이럴 때는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야 합니다. 엔진을 돌리는 한 번의 스파크처럼 정신적 에너지도 무엇이든 시작하면 서서히 충전됩니다. 작은 의욕이 더 큰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우울증이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일단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넷째, 몸의 긴장을 풀자.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목덜미가 뻣뻣하거나 손발이 저린 것도 스트레스가 신체화한 증상입니다. 이럴 때는 약으로 증상을 해결하기보다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외모를 가꾸자. 머리를 바꾸고 화장에 신경을 쓰고 옷을 갖추어 입는 것도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오랜만에 립스틱을 바르거나 염색이나 파마로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정도만 해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차오른다고 하는군요. 여섯째,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항우울제 복용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신과 약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심한데요. 하지만 우울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90% 이상 낫는다고 합니다. 우울증 치료의 핵심은 불균형한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줄 항우울제 복용입니다. 네, 오늘은 엄마의 우울증, 주부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자녀와 가족과 이웃에게도 밝은 에너지를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